예, 그러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에서는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한번 끊어볼까요?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졌는데 을이 지금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갑이. 그죠? 볼까요?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지체 발생을 하면 이 갑이 어떻게 해야죠? 네가 지금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네 하면서 뭘 하냐면 이행하라고 최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최고를 한 다음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때 해제권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니은 볼까요?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하죠. 이건 맞는 내용이죠. 왜 그러죠?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해제가 된 거잖아요. 되면 계약 관계에 소급적 소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이렇게 바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판례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법은 법률 물권행위에 독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이렇게 없어지면 물권행위도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물권행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게 물권행위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바로 갑한테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볼까요?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건 틀렸네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병에게 을이 해제하기 전에 등기를 넘겨준 거죠. 이 병이 과연 보호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호되는 경우죠. 이거 한번 볼까요? 밑에 어떤 경우에 보호되냐면 이 병이 한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죠. 해제 소급표가 있다 하더라도 제548조 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지금 548조 뒤에 보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3자가 누군지가 시험에서는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갑, 을, 병 이렇게 됐는데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상태에서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죠. 이 병은 보세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지금 이게 해제됐죠.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이게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 효과를 기초로 이렇게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죠. 등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은 보호되는 경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병은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요? 아닙니다. 병은 보호된다는 얘기죠. 틀렸네요.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법조문에서 뭐라 하냐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지 일정 기간, 미리 일정, 확실하게 정해진 기간, 그건 아닙니다.
아래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손해가 난 거 있으면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네, 3번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정기행위가 뭐죠? 그냥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 날짜에 이행되어야 하는 행위. 근데 그 날짜를 넘겨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나요? 이행의 최고가 뭐죠? 이행을 하라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통지를 하는 경우죠. 근데 그날에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에 지체를 했으면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날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죠. 맞습니다. 4번 볼까요?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이게 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즉 계약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요. 그때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조문을 볼게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4번 볼까요? 예, 547조인데 1항 봅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뭐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틀렸죠? 5번 볼게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맞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행의 거절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행 최고할 필요 있나요?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봅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사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대요. 그런 게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즉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데 그걸 판단을 언제 해야 하냐면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례예요. 판례. 판례는 이렇게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죠. 됐어요. 예, 3번 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합의 해제 해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해지 관련 그 문제를 푸실 때, 그냥 해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것은 법정 해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을 위한 그 이유로 한 해지. 근데 이렇게 합의 해제를 부를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 해제 이렇게 딱 보여줘요. 표시를 해주니까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거 왜 맞죠? 왜 맞냐면 합의 해제할 때 이것은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 그래서 계약의 내용으로 이런 원상 회복 관련된 것을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 원상 회복 그 법정 해제에 적용된 원상 회복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볼까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그렇죠? 합의 해제는 사유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계약을 맺어 놓고 우리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것 때문에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일 때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볼까요?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죠? 1번이랑 3번이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원상회복 규정에 뭐가 있었냐면 금전으로 반환할 때에는 뭐다?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 규정이 합의해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1번은 설명을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드려야겠네요. 1번은 판례가 있는데, 즉, 계약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규정을 둔다고 했잖아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둘 때, 계약 내용을 둘 때,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을 약정을 하는데,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 1번이 지문으로 나온 거죠. 1번 판례는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봅시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회에 속하는 일이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상회복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좀 그런 판례죠. 이걸 한번 보시고요. 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였죠? 지금 틀린 거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볼게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제일 첫 부분에서 청약, 승낙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청약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승낙하는 사람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 승낙이 효력이 있나요? 승낙이 효력이 없어요. 그죠? 승낙이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청약은 효력을 바로 잃는 거죠. 승낙을 했을 때 이 승낙이 유효한 승낙이어야지 이 청약이 유효한 건데 승낙이 효력을 잃으니까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엔 뭘 두고 있죠? 이렇게 승낙이 무효가 됐을 때 이 승낙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청약을 보아서 이 청약자가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질문 볼게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제3자의 권리는 뭐라고요? 해제 관련된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다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3자 보호 규정 다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예.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이번에 합의 해제죠. 그냥 해제가 아니라 합의 해제입니다. 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거 아닙니다. 2번 볼게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그러죠? 이게 원상회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상회복, 해제 원상회복 할 때 대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대금에 이자까지 줘서 이렇게 반환을 해야 한다고 했죠. 원상회복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정을 합의해질 때 적용한다고요?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해제는 이렇게 원상회복에 관련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약정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내용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요. 3번. 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그렇죠. 그것은 물건의 바로 소급적인 복귀.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볼게요.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 모두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5번 볼게요.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여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보죠. 합의 해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아니죠. 판례는 묵시적 합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즉 명시적으로 우리 합의 해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딱 내용을 보니까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 이의 없이 수령했다. 그러면 이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판례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도 합의 해제네요. 합의 해제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틀린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질문 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다른 역장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지문이 방금 4번 문제 나왔죠. 원상회복 관련돼서 합의 해제는 적용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법조문 548조를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됐어요. 2번 질문 볼게요.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해야지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 즉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그냥 계약을 맺고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계약을 통해서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 제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됐죠? 3번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또 나오네요. 제3자 권리는 어떤 해제의 경우에든 다 보호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지문은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죠?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 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답은 4번이죠. 5번 볼까요?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유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 등으로 본다. 같은 문제 아닌가요? 거의 똑같은 문제 같은데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6번은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겁니다. 이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오면 합의 해제 아니고 이건 법정 해제죠. 1번 질문 볼게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나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3개 있어요. 뭐가 있죠? 1번이 이행 거절 의사가 확고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이 최고라는 것은 이행해 줄래?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확고한데 굳이 이행이 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죠? 정기행위죠. 특정한 날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행위인데 그날을 지나버렸는데 이행이 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 불능인 경우에, 불능이 됐는데 뭘 이행할 수가 없는데 뭘 이행을 최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만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이행 불능이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2번 볼게요. 계약이 합의 해제, 이때는 합의 해제라고 딱 명시를 해주죠. 합의 해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왜 없죠? 사유가 채무 불이행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볼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본 내용인데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중도금을 을이 지급하지 않아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를 했어요. 해제권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을은 뭘 해야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를 물을 수가 있겠죠. 해제를 하면서. 그죠? 그런데 을이 이 손해가 났으니까 이제 손해를 묻는데 이것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중도금을 안 준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손해까지 물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착오해서 했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죠? 해제는 해제고 취소는 취소예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 착오를 당했다, 아니면 사기 강박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취소를 하면 뭐다? 손해배상 안 물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고요. 4번 볼게요.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건 봤죠? 그죠?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이 전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번 볼게요.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없죠. 왜 없죠? 원상 회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예, 봅시다. 갑 소유의 X토지와 을 소유의 Y주택에 대해서 교환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을에게 이전을 하고, 그죠? 을도 자신의 소유물을 갑에게 이렇게 이전을 했죠. 즉, 등기가 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 계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계약이 해제된 거죠. 교환 계약이 해제됐어요. 계약의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이런 거죠.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저야지 보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548조에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은 그 전 단계 사람이 완전한 권리를 줘야지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단계의 사람이 뭐다? 물권자여야 돼요. 만약에 을로부터 이 사람 제3자를 받았으면 을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물권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계약의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지금 제3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는데 을로부터 매수했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었나요? 돼 있었죠. 보호됩니다. 당연히. 아시겠나요? 네, 니은 볼까요? 계약의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죠. 이때도 을이죠. 을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한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이 제3자는 매수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죠. 이것도 보호되는 제3자 맞죠? 디귿 볼까요? 계약의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를 했어요. 갑은 이 사람도 을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인도, 그죠?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가 포함되겠죠. 됐어요. 그럼 니을번 볼까요?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이건 어떤 관계죠?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지금 갑 소유의 X토지를 이렇게 넘겨받은 거죠.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신축 건물이죠. 을의 신축 건물. X토지,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지은 거죠. 보호되는 제3자는 토지에 대해서 이 을로부터 뭔가 새로운 계약을 맺은 자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토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왜? 이 등기가 토지에 대한 거니까 그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은 경우에 보호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건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겠죠? 완전히 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니을은 틀렸어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니을만 해당하지 않죠. 예, 8번도 유사한 문제네요.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부르는 거죠.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했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제3자 보호를 할 때, 논할 때, 이 병이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넘겨주는 사람. 넘겨주는 사람이 물권자여야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채권을 양수, 그러니까 채권 얘기가 나오면 제3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거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채권을 양수했다 그러면 병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틀렸죠?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맞죠?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니은 봅시다.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지금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이죠. 즉 등기를 했어요. 물권자죠. 그로부터 이렇게 가압류를 병이 집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호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죠?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디귿 볼게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죠. 계약상의 채권이에요. 기억이랑 동일한 의미죠. 즉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채권을 압류를 했든 뭐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든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제3자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네요. 이번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의사표시는 웬만해서는 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당연히 철회하지 못하죠. 이건 조문이 있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조문. 3번 볼까요?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임대차가 우리가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시험에 아직 지금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에서도. 뭐다? 기간 약정이 없으면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4번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요.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하죠. 해지의 불가분성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한쪽이 소멸하면, 일일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5번 볼게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요? 합의해지죠. 합의해지는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하라는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가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5번이죠.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죠.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법정 해지를 말하는 거예요. 2번 좀 볼게요.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했어요.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판례가 있죠? 판례를 한번 볼까요? 봅시다. 2번 판례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매수인은 신인성실의 원칙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매도인이 이렇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한참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행 지체가 있으려면 그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을이 해제를 해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명백하게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려고 표시할 때는 을은 바로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제나 또는 해지를. 됐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볼까요?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죠?
이행 불능이 됐으면 그냥 바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어떤 급부를 제공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해제를 해야 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죠? 4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불능이 됐는데 나머지도 계약 목적, 나머지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전부를 해제해야겠죠? 됐죠? 예, 5번 볼게요.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예, 수인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으로부터 보다 전원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예, 2번 되겠네요.